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엔 인하대 의대생들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인하대 의대생들, 남학생 9명이 같은 과의 여대생을 지칭해서 했던 쓰나마. 쓰나마는 과연 어떤 단어일까? 성희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이 불복하겠다는 소송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하대 의대생들, 쓰나마 알아 여학생 집단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들 징계 불복 소송. 먼저 인하대의 의예과 11명이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죠. 남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선배 남학생들이 후배 의대 남학생들을 불러서 술을 사주는 술자리였습니다. 쓰나마를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쓰나마는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지만 그나마 자기들끼리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의 은어다. 자기들끼리 만든, 인하대 의대생들끼리 만든다는가 봐요. 걔는 얼굴은 별로니까 봉지를 씌워놓고 하면 되겠네 라는 발언이라든지, 걔는 지금 당장 불러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얘기를 특정 과의 여하구를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특정 여하구. 올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16학번 여학생 중에서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 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했습니다. 5명에게는 무기정학, 그리고 6명에게는 유기정학 90일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에서 가해 남학생 7명이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징계는 부당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남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 기운에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고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다. 징계는 과하다. 성희롱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들이 작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자보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들과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형 로펌 정관 변호사를 선임해 수억 원대의 소송을 걸었다. 지금 이게 법적 논리 싸움까지 간 건데, 과연 남학생들끼리 여학생들이 없는 술자리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 이 징계 처분이 과연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까지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신세대 변호사 의견부터 듣고 중견 여성 언론인의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뭐 성희롱이 되느냐, 이 문제는 성희롱은 이제 약간 앞에 앉혀놓고 또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희롱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뿐인 거지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를 검토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가 술자리에 의대생 9명이 있었는데 저 이야기가 새어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9명 중에 1명은 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편했던 거예요. 아, 학교에서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다면 저 술자리에 있었던 남학생 9명 중에 누군가는 네네. 이게 불편해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그나마 제대로 정신이 박힌 내부 고발자가 1명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저 발언이 저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또 여자들이 피해 여성들이 일단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로 하는 그런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성폭력 범죄로 해당을 시켜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굉장히 그 법조계 내에서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직원을 데려다가 옆에 앉혀놓고 본인은 이렇게 음란 사이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음담패스를 막 읽는 거예요. 옆에 앉은 여성은 얼마나 당황해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는 그러면 성희롱이 아니냐. 이거와 그러니까 성폭력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 남학생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이제 반드시 성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일종의 권력 관계를 좀 허세를 부리기 위한 그런 행위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그 대상으로 자기들보다 약해 보이는 여학생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불러서 후배들 쭉 앉혀놓고 여자들을 막 비하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내보이는 거예요. 네. 나 선배, 나 이렇게 권력자고, 나 이렇게 허세, 나 멋진 남자. 근데 뭐 저희가 저거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탁시가 있는데. 예. 약간 그런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갑자기 또 부분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김재명 변호사는 또 이런 거 용납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남학생들 나쁘다.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 자, 정성희 위원.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없는 종에서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죠. 우리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 품평회도 할 겁니다. 이런저런 욕도 하고 또 비품평 할 거예요. 실제로 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아이디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의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불러놓고서 비교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페이스북을 만든 게 그 동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기가 참 고결하지 않군요. 징계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학생들이 의예과라는 걸 주목하고 싶어요. 생명을 다루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런 걸 가장 마음 깊이 새겨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스트레스 푼다는 술자리이고 아주 비공식적인 자리이긴 하지만은 평소에 이제 같은 다른 학생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동급 여학생들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환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죠. 9명 중에서 그중에 최소한 몇 명은 이런 자리, 우리 동료 여학생들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여학생들과 학교 측에 제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하대가 저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 조치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징계가 옳으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번 재판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여학생들한테 전해 들었을 뿐이지 그 여학생들한테 앉혀놓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아마 다 처벌을 받아야 될. 여기서 왜 대한민국 남자들까지 나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놓고 여학생들, 여자들 없는 자리에서 예. 혹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희는 국가와 나라를 위한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측의 징계는 타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한번 가봐서 재판을 받아볼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것보다 좋은 것은 이 해당 당사자들이 불쾌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게 사과를 하는 게 옳은 것이다. 김병 박사님, 괜히 가만히 좀 듣고 있다가 저희들이 예. 같은 공범 관계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쵸? 예? 그러니까 인하대 이 의대생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게 한 번 더 드러나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남성들까지 함께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네요. 우리 어제도 둘이 밥 먹으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 그 톡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술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라면은 제가 내부 고발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모여있는 동료 집단 간의 얘기가 아니라 후배를 불러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후배를 불러다가 너의 스나마는 누구냐고 물어본 건데 이제 의대라고 하는 집단들은 사실 굉장히 위계 서열 관계가 강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을 끝나는 순간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더 심각한 위계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여성의 이제 사실상 외모가 별로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 의사의 인성 문제 얘기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일생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서에 대해서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깔끔하게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밥 먹은 거 얘기 좀 해달라니까 끝나지 않으시네요. 어쨌든 모든 남성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